여당 소속 구청장이 여당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옆에 두고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엄연하게 기부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명백한 불법 행위고 이제부터 문제인 겁니다. 바로 서면 경고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냥 행사장에서 돼지머리 5만 원 현금 꽂았다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될 벌금 200만 원을 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후보들에게 5만 원씩 돈을 내도 이거는 서면 경고니까 마음대로 기부하라고 할까요? 이것이 선관위의 중심을 잡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관건 선거 또 정치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로 잡아주지 않으니까 이 서울시장의 많은 기초단체장이 관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제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렸던 저 사진은요. 2024년도 2월 24일 서대문구 난가대동에서 정월 대보름 맞이 척사대회 행사를 하는데 현직 구청장이 총선 6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부상자에 현금을 기부하는 것이 명확하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혔습니다. 이거는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도 명확한데요.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당 소속 구청장이 여당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옆에 두고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엄연하게 기부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명백한 불법 행위고 금권 선거인데 이제부터 문제인 겁니다. 이것을 현장에 있는 분이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은 바로 서면 경고를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판사 출신이시니까 한번 유권 해석을 이 자리에서 상식적으로 하셔도 그게 말이 됩니까? 자, 뒷장을 보시면 과거 사례를 보시면 경북 구미시의 구작은 의원은 지난 2023년도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서 돼지머리에 5만 원 현금을 꽂았다가 기부행위로 불구속 송치됐고요. 경기도 양주시의회 A 의원도 그냥 행사장에서 돼지머리 5만 원 현금 꽂았다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될 벌금 200만 원을 냈습니다. 명확하게 주민 행사에서 여당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옆에 두고 돈을 집어넣는 그 장면이 직접 수십 명, 수백 명 앞에서 목격이 되고 영상까지, 물증까지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걸 서면 경고한. 이러면 우리 당 국회의원한테 시당위원장으로 지역 행사에다가 기부하라고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선관위의 중심을 잡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후보들에게 5만 원씩 돈을 내도 이거는 서면 경고니까 마음대로 기부하라고 할까요? 이렇게 선거를 이렇게 중심을 안 잡으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것의 중심을 잡아야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 경고로 끝낼 수 있냐는 겁니다.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 가지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고는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주의 조치, 고발 뭐 이런 소위 일종의 그 조사 관련한 조치의 수준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우리 각 후보 캠프에서 지금 불법 관건 선거에 대한 사례를 저희에게 이렇게 취합해서 전달을 했는데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수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서대문구, 동대문구, 마포구의 이제 사례를 함께 이제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사무총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말 좀 정확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정말 그 법이라는 게 상식이 통해야 되는데 절대 상식,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개인적으로도 궁금하지만 저는 대파를 정치적인 표현물이라서 투표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걸 번복하게 된 경위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사실 누가 결정했는지
누가 그걸 번복했는지 국민들도 뭐 글쎄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행정기관에서 일을 해봤고 의사결정이라는 걸 해보는 과정을 저 여러 차례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저게 한번 들어갈 수 없다고 결정을 하더니 그걸 왜 뒤집었을까? 좀 이따가 아닌가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예. 그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하는 걸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면 당연히 지금 제안하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럼 제가 그거는 어디 조금 잘못 본 모양이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뭐 그걸로 유지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정정해서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단히 정리하면 지금이야말로 중앙선관위가 저는 헌법 정신 그리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기 책무를 다시 한번 국민들께 분명히 말씀하고 신뢰를 찾을 때다 이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총장님께 드릴 말씀 있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말씀이나 뭐 조정식 총장님 말씀에도 나왔는데 대파 관련된 얘기인데요. 선관위가 이제 사실은 대파를 여전히 금지하고 있죠. 선거 투표장에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치적 대파를 금지하는 거죠, 그죠? 정치적 대파와 비정치적 대파를 대파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사실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 칠링 이펙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치적 대파를 제한한다 그러면 사실상 사람들이 대파를 들고 선거사무소에 못 가죠. 투표장에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 기준도 애매하고 불가능한 걸 가지고 뭐 허용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오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저 빨간색 입고 들어가도 됩니까? 파란색 입고 들어가도 됩니까? 이런 질의가 나왔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이며 아까 이게 뭐 크리스찬 디올 얘기도 나왔는데요. 만약에 정말 크리스찬 디올을 자연스럽게 가져 들어가는데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시면 이거에 대해서 다 정책으로 볼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상식선에서 그 현장에서 대파를 들고 구호를 외친다든지 자기의 정치적인 표현을 명확히 했을 때 제재를 하는 것이지 대파라는 그 그냥 상징성 있는 농산물을 갖고 가는 것을 제재하는 것 자체가 희화화가 돼서 국민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다고 저는 봐요.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셨다. 저는 이렇게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문제는 뭐냐면 이 관련 질의가 먼저 더 접수됐다 그랬죠.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어요. 5천만 명 중에 1명, 2명이 질의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쟁점화를 시키니 저는 이걸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하셨냐는 겁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제 본투표도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투표 관리관한테 네가 알아서 독자적으로 판단하라고 하는 영역이 되긴 하지만 왜냐 장바구니에 시장을 보고 거기 대파를 사갔다 그래서 장바구니 들고 투표한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은 없죠. 그걸 막을 수도 없을 거예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파를 들고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게 내가 이거 정치적으로 한다 안 한다라는 부분이 이게 판단 근거가 명확하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현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면 소위 평균인의 상식으로 봐서 이것이 정치 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는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그와 같이 대파 뭐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놓고 투표하시고 나와서 가져가게끔 하라라는 그 지침이 마련된 것이고요. 만약 이런 지침 때문에 문제가 된다,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속그리 투표와 같은 형태의 더 큰 혼란이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 물어보신 분이 지금 한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치적 항의 표시를 투표를 가시면서 항의하기 위해서 대파 들고 간다는 생각은 그냥 개별적으로 안 하셨을 것이고요. 일단 또한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선관위에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해서 이 지침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대파가 우리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투표소 안에서 정치적 표현 행위를 해? 대파를 들고 정치적 표현 행위를 해? 그러면 저희한테 이제 항의가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항의를 막습니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갑자기 초밥을 들고 들어와서 투표하겠다는 등 뭐 일제 샴푸를 들고 투표하겠다는 등의 사람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건전하게 운영돼야 되고 엄숙하게 운영돼야 되는 투표장에 완전히 희화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대파 들고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샴푸 들고 들어오고 이게 맞는 일입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이것은 대파가 정치적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성해야 될 투표소 안에서 정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세웠던 것이고 지금 이 내용은 본 투표장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